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샵 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표희입니다. 1편에서는 오디오 기기 추천과 테스트곡 탑 10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디오 스펙과 오디오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좋은 오디오를 좀 스스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오디오 스펙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두면 도움되는 오디오 스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지만. 네. 제가 이제 그 화장품 이런 쪽은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을 보려면은 그 용기에 써 있는 게 많잖아요. 성분표를 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디오도 소스기가 됐든 앰프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해당 제품에 보면 스펙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얘 성능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지는 않는데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 소리를 내겠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앰프별 스피커별로 꼭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될 만한 스펙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이 스피커에서 보면은 공칭 임피던스라는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죠. 보통 이제 8옴 아니면은 4옴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 6옴도 나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8옴 스피커가 4옴 스피커보다 울리기가 쉽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4옴 스피커는 앰프에서 더 많은 전류를 갖고 오니까 앰프 성능이 좀 더 받쳐줘야 돼요. 네. 특히 전원부가 튼실해야지 4옴 스피커에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8옴 스피커는 4옴 스피커보다 좀 더 울리기가 쉽다. 이렇게 딱 기준점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커 감도인데요. 감도요. 네. 감도가 높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똑같은 1와트가 가도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감도가 높으니까.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보통 87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스피커 감도가 87데시벨이다 그러면 한 보통 정도 되는구나. 보통 정도. 85데시벨이다 그러면 감도가 좀 낮다. 그러면은 결국 앰프 출력이 좀 더 높은 거를 물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고요. 반대로 스피커의 감도가 90데시벨이면 아주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앰프 출력이 조금 낮더라도 똑같은 소리를 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도가 높은 스피커일수록 작은 소출력 앰프로도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감도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다음은 스피커에서 꼭 어김없이 나오는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리뷰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스피커는 마이너스 3데시벨 기준 50Hz에서 20kHz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는 소리가 플랫하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 않고. 그런데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기준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3데시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그 플랫한 구간을 지나가면은 음압이 30%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6데시벨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는 반으로 확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플랫 구간을 지난 후에는 확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같은 스피커라고 그래도 마이너스 6데시벨로 표기를 하면은 플랫한 구간을 더 넓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데시벨이면 이 정도인데 마이너스 6데시벨로 바꾸면은 플랫한 구간이 더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착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점이 마이너스 3데시벨이냐 마이너스 6데시벨이냐 그렇게 해서 이 스피커가 얼마나 평탄하게 고른 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그걸 판단하시려면은 스피커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커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스오버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느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2웨이 스피커다, 3웨이 스피커다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2웨이 스피커는 트위터하고 미드 우퍼만으로 구성된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나눠주는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2kHz다 그러면은 트위터는 2kHz 이상, 미드우퍼는 2kHz 미만만 내는 이 스피커가 2웨이 스피커고요. 네. 3웨이 스피커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퍼.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두 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kHz, 500Hz. 그래갖고 2kHz 이상은 트위터가, 500Hz에서 2kHz 요 사이는 미드레인지가, 그리고 500Hz 미만은 우퍼가 전담을 하는 스피커다. 근데 이 중간에 2.5웨이 스피커라고 있어요. 네. 2.5웨이 스피커. 이거는 요 사이예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두 개인데 트위터, 미드우퍼, 우퍼예요.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있는 저역대를 두 개의 유닛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미드우퍼는 이만큼, 맨 밑에 있는 우퍼는 이만큼만 해서 요거를 좀 더 저음을 강력하게 내는 스피커가 2.5웨이 스피커다. 네. 그러니까 맨 밑에 저역을 좀 더 덧칠을 해주는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앰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앰프에도 상당히 뭐 많은 스펙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출력도 있고, 네. 뭐 게인도 있고, 볼륨, SMB, THD 진짜 많은데요. 먼저 게인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개인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앰프는 약한 신호를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인이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준점을 보통 인티 앰프를 40dB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40dB은 뭐냐면은 100배 증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신호가 1V짜리가 들어오면은 나올 때 100V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100배 증폭을 데시벨로 표기를 하니까 40dB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1000배는 60dB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20dB은 10배. 10배. 그러면 중간에 30dB는 얼마예요? 이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31.6배. 31.6배. 예, 그러니까 1V 신호가 들어오면은 31.6V로 커져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앰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네. 음물 전압을, 그러니까 입력된 전압을 증폭을 시킨다. 이게 앰프의 핵심인데 그 표기는 게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 그러면은 40dB이 100배 증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헷갈리시는 게 볼륨이에요. 볼륨이요. 예. 볼륨도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직관적으로 소리가 커지잖아요. 네. 그리고 게인도 높아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하지만 이 차이가 뭐냐면은 볼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게인이 일어나기 전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음악 신호가 들어왔을 때 깎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1V가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0.1V로 10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량을 줄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게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증폭을 시키는군요. 예, 그러니까 들여서. 그러니까 일단 줄었다가 늘리는 과정이에요. 그래갖고 줄이는 게 볼륨, 늘리는 게 게인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7시 방향이다. 그러면 소리를 더 많이 줄인 거고요. 이 볼륨을 키운다. 이거는 덜 줄인다는 얘기죠. 네. 근데 어느 경우에나 게인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볼륨과 게인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댐핑 팩터라는 것도 네.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이 앰프가 스피커의 우퍼를 저음을 내는 우퍼를 얼마나 재빨리 멈출 수 있는지, 멈출 수 댐핑 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기준이 보통 100으로 봐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스피커 임피던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8옴을 얘기를 하는데, 이 스피커 8옴이라는 임피던스를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눈 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댐핑 팩터가 100이 나오려면은 8옴을 뭐로 나눠야 되겠어요? 0.08옴으로 나눠야지 100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댐핑 팩터가 예를 들어서 1000이나 된다. 이거는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0.008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 임피던스가 낮을수록
앰프 값이 올라가요. 하이엔드 앰프가 돼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청감상으로 댐핑 팩터가 100에서 1000으로 확 올라가면 어떤 차이가 있냐? 저음이보다 타이트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뭐랄까 되게 단단해져요. 아, 딱 타이트하게. 예. 그리고 댐핑 팩터가 약해질수록 저음이 좀 흐물흐물해진다. 흐물흐물해지고. 그러니까 얘가 이 끊는 맛이 덜해진다.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음이 그렇게 나온다. 왜냐면은 이걸 확 잡아주는 앰프 힘이 약하니까 저음이 이 우퍼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00 정도 되면은 하이엔드 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MB하고 THD 요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이거는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모두에 적용이 되는 개념이에요. 일단 SMB는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신호 대 잡음비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노이즈 비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을수록 노이즈, 이 잡음 대비 신호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로 들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준점이 80dB이에요. 80dB.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노이즈가 1이 있을 때 여기 같이 들어오는 신호가 1억 배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로 말하면 네. 노이즈가 1개 들어왔을 때 신호가 10억 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신호가 들어오니까 청감상으로는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노이즈가 없는 정말 정확한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이 80dB부터 우리가 오디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밑은 좀 장난감 오디오. 아. 예,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지직 소리 네, 그 노이즈 노이즈가. 견딜 수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dB, 20dB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준점은 80dB로 보면은 그 이상이 올라갈수록 정말 배경이 정숙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깨끗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00dB, 그러니까 SMB가 100dB이다 그러면은 정말 고급 오디오예요. 100억 배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이즈 대비 신호 비율이 100억 배나 되니까 얼마나 신호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SMB가 110dB이다. 이거는 1000억 배예요. 여기서부터는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이엔드로. 예. 네. 그러니까 한 90dB만 돼도 정말 하이파이 오디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고해서 SMB를 보시고 하면은 이 앰프가 이 스피커가 정말 신호만을 들려주겠구나. 네. 깨끗하고 잡음이 없는 소리를 들려주겠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SMB에 관련해서 SMB 같은 SMB인데 A-Weighted라는 표현이 붙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가중치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귀가 이 아주 낮은 음하고 아주 높은 음은 SMB가 높아져도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1kHz에서 5kHz 이 구간은 SMB 변화에 사람 귀가 되게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kHz하고 5kHz 구간에 가중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SMB에 가중치가 부여됐다 그러면은 그 SMB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중치를 안 준 거에 비해서 더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A-Weighted냐 아니면은 그냥 SMB냐. SMB냐. 요거를 구분해서 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앰프와 스피커 스펙에 자주 등장하는 THD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이에요. 네. 전 고조파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이 나왔을 때 그 2차, 3차, 4차, 5차 그 배음이 얼마나 섞이느냐.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음 말고 다른 배음이 섞이느냐를 알려주는 스펙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0.1%서부터 우리가 오디오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SMB하고는 다르게 내려갈수록 좋은 오디오예요. 그래서 0.1%가 오디오, 0.01% 미만이면은 하이파이 오디오, 네. 그리고 0.001% 미만이다. THD가 이러면은 하이엔드 오디오다. 네. 그러니까
이 디스토션, 왜곡 없이 정확한 내고자 하는 음만을 내는 정말 하이엔드 오디오다. 그러면 THD가 0.001%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HD 플러스 N이라는 스펙이 있어요. 플러스 N이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디스토션, 왜곡을 말한 건데 플러스 N은 여기에다가 노이즈까지 섞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THD 플러스 N이 높은 게 그냥 TH만 있는 것보다 더 상태가 훨씬 좋은 스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디오가 이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는 오디오 브랜드를 좀 나라별로 추천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디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결국 브랜드잖아요. 네. 그 브랜드를 알아두시면은 이건 좀 사도 될 만한, 들어볼 만한 오디오다. 이렇게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갖고 이 나라별로, 대륙별로 한 6개씩 한번 꼽아봤어요. 네. 이 먼저 이건 좀 양이 많아갖고 제가 좀 네. 준비한 걸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나라별로 그러니까 나라별로 어떤 그동안의 스토리라든지 헤리티지 그리고 전 세계 유저들이 어떤 지명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다 종합 평가해서 제가 한 6개씩 꼽아봤는데 먼저 미국 하면은 일단 JBL. 와. 이게 이제 1946년에 설립이 된 정말 지금의 어떤 레전드 스피커 브랜드인데 삼성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그렇죠? 하만 인터내셔널을 삼성전자가 2017년인가 인수를 해갖고 삼성전자 산하의 스피커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JBL, 그러니까 미국 하면 저는 첫 번째로 JBL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클립시, 이제 혼 스피커로 유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맥킨토시, 그리고 윌슨 오디오라고 사샤, 와트퍼피로 되게 유명한 네.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예요. 윌슨 오디오. 그 다음에 DAC로 유명한 MSB. 그리고 넬슨 패스라는 분이 설립한 패스.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프리앰프도 이 패스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선 이 6개 브랜드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BL, 클립시, 맥킨토시, 윌슨 오디오, 패스, 그 다음에 MSB. 네. 이렇게 6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미국이 있으면 이쪽에 영국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1926년,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설립된 탄노이. 예, 탄노이 스피커가 아마 이제 영국을 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말씀드린 캐프. 이것도 대표적인 영국 브랜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 시청실에서 쓰고 있는 바월스 앤 윌킨스. 네. 이것도 역시 영국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린, DCS, 그 다음에 코드 일렉트로닉스. 네. 이렇게 6개 브랜드는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럽하고 캐나다를 하나 카테고리로 묶어서 6개를 한번 줄여봤어요. 네. 그래갖고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엘락. 예, 독일의 엘락인데 이거는 김편의 오디오 가이드 그 스피커 추천할 때 말씀드렸던 그 BS312, BS312.2 이게 나온 정말 유명한 독일의 스피커 브랜드예요. 네. 저는 그래서 유럽,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커 브랜드다 그러면은 저는 엘락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는 정말 많은 오디오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그라. 그리고 FM 어쿠스틱스 요 2개 브랜드가 떠오르고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진공관 앰프로 유명한 유니슨 리서치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저희가 자주 접하는 NAD. 그리고 블루 사운드. 이렇게 6개 브랜드는 좀 알아두시면 유럽과 캐나다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일본 브랜드가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보다 더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지금 오디오 파워는 여전히 막강한데요. 대표적인 게 데논하고 마란츠, 그리고 오디오 테크니카
이건 이제 턴테이블이나 카트리지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스 역시 턴테이블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아큐페이즈라고 이 되게 이제 그 와인빛 나는, 그러니까 골드빛이 나는 정말 소리가 괜찮은 그 앰프 브랜드가 아큐페이즈가 있다. 네. 그리고 진공관 앰프 중에서는 에어타이트라는 또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제가 보는 일본의 대표 브랜드 6개를 꼽자면 이렇게 6개다. 그러니까 데논, 마란츠, 오디오 테크니카, 테크닉스, 아큐페이즈, 에어타이트, 이렇게 6개 브랜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으로 대한민국의 오디오 브랜드는 제가 4개를 꼽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로 유명한 올릭, 그리고 DAC나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유명한 오렌더, 그리고 R2R DAC 대구로 유명한 반오디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파이로즈. 네. 네, 이렇게 오렌더, 올릭, 하이파이로즈, 반오디오, 요 4개의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때 현 시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디오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오디오에 한번 끝판을 보겠다, 네. 이런 브랜드가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저세상 가격표를 다, 그렇죠. 예, 너무 머나먼 곳에 있는. 그렇죠. 안드로메다에 있는, 그래도 알고는 싶은. 예, 네. 하지만 갖고 싶고 언젠가는 써보고 싶은 오디오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제 한 20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설립 연도별로 제가 한번 쭉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연도별로. 제가 본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72년에 설립된 영국의 린, 1973년에 설립된 스위스의 FM 어쿠스틱스, 1973년에 설립된 미국의 윌슨 오디오, 1977년에 설립된 독일의 부메스터, 네. 1979년에 설립된 역시 독일의 MBL. 이 MBL은 이 무지향 스피커라고, 라디알 스트랄러라고 그 독특한 스피커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예요. 네. 참고로 제가 한 7년 전인가 MBL 독일 현지 공장도 가봤고요. 와. 그래서 좀 더 애정이 가는, 애착이 가는 브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1983년에 설립된 이 나나님도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실텍, 그리고 1984년에 설립된 미국의 볼더, 그리고 1986년에 설립된 미국의 MSB, 그리고 1987년에 설립된 영국의 DCS, 그리고 1990년에 설립된 미국의 매지코. 이 매지코도 정말 억소리 나오는 스피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이엔드 스피커의 쌍두마차. 네. 그러면 보통 스웨덴의 마르텐하고 이 미국의 매지코를 꼽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를 시키면 YG 어쿠스틱스나 윌슨 오디오를 이제 포함을 시키니까 매지코는 요즘 신흥 강자, 신흥 하이엔드 스피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98년에 여기 나오네요. 스웨덴의 마르텐, 그리고 2000년에 스위스의 솔루션, 이건 이제 앰프 브랜드예요. 그리고 2002년에 설립된 미국의 YG 어쿠스틱스, 2010년에 설립된 미국의 덴다고스티노, 이건 이제 하이엔드 앰프 브랜드예요. 네. 그리고 2004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크리스탈 케이블. 잘 아시는 것처럼 실텍과 크리스탈 케이블은 자매사죠. 네. 부부가 이제 운영을 하시는 하이엔드 케이블 제작사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케이블 제작사로 2001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요르마. 이 요르마 케이블도 국내 유저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10년에 설립된 캐나다의 크로노스. 이거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턴테이블하고 포노앰프 전문 제작사고요. 끝으로 2010년에 설립된 에스토니아의 에스텔론 스피커 브랜드. 이렇게 한 20개 정도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값비싼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는 오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로망이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벌면 꼭 써보고 싶은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웅장해지죠. 두근두근해지는 브랜드 라인업이네요. 네. 이 김표님께서 오랜 시간 이 경험으로 쌓으신 오디오 10계명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제가 이제 너무 무게를 잡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거다. 네. 요거는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거다. 요거는 안 해주시면 좋을 거다. 엑기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한 거니까 꼭 맞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제 경험상 요 10가지 정도를 지켜주시면 좀 더 즐거운 오디오 생활을 하실 수 네. 있을 것이다. 안전하고 즐겁고 유익한 오디오 생활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케이블 좌우 채널은 무조건 정확히 연결해라. 네. 이게 기본이다 이거예요. 좌우가 바뀌면은 나중에 뭐 어느 뭘 해도 그냥 꽝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케이블 좌우 채널은 분명하게 확인 또 확인할 거. 확인 또 확인.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진공관 앰프와 스피커 매칭할 때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진공관 앰프를 보면은 뒤편에 그 바인딩 포스트가 여러 개가 마련된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4옴에 연결하거나 8옴에 연결하거나. 근데 스피커가 8옴이면 8옴 단자에 연결하면 되고 4옴 스피커면은 4옴 단자에 연결하면 되는데 스피커가 애매하게 6옴 스피커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어느 단자를 연결해야 되지? 이런 되죠? 네. 그렇죠. 이럴 때는 무조건 작은 쪽에서 연결을 해야 돼요. 작은 쪽으로. 네, 그러니까 4옴 단자와 네. 6옴 스피커를 연결을 해야지 에너지 손실 없이 앰프 소리를 스피커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핵심은 주는 쪽, 그러니까 앰프 쪽의 출력 임피던스가 받는 쪽, 그러니까 스피커 입력 임피던스랑 똑같거나 네. 낮아야 된다. 그래야지 에너지 손실 없이 앰프가 만들어낸 음을 손실 없이 스피커로 전해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4옴 단자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6옴 스피커일 경우에는 4옴 단자에 연결을 해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네. 오디오를 켜고 끄는데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 예, 순서를 지켜라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냐면은 오디오를 켤 때는 소스 순서부터 차례대로 켠다. 스피커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스피커로. 네트워크 플레이를 네. 먼저 켜고 그다음에 프리앰프를 켜고 그다음에 파워앰프를 켜고. 근데 오디오를 끌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앰프부터 끄고 프리앰프 끄고 네트워크 플레이어 끄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맨 끝에 있는 스피커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손상 방지를 위한. 그렇죠. 네. 예, 만약에 오디오 전원을 끄는데 소스 기기부터 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잘 아시겠지만 딱 할 때 순간 스파크가 팍 일어날 수가 네. 있어요. 이러면은 파워앰프가 끄지 않은 상태니까 팍 소리가 뻥 증폭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고장 날 수가 있죠. 내 소중한 스피커가.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무조건 보호하기 위해서 전원을 켤 때는 소스 기기부터, 끌 때는 파워앰프부터 역으로 네. 요 순서를 반드시 지켜라.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원선과 신호선은 최대한 떨어뜨려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원 케이블하고 인터 케이블은 최대한 떨어뜨려라. 왜냐하면은 전원 케이블은 잘 아시겠지만 220V가 흐르고 인터 케이블은 많아야 1V 그것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인터 케이블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아, 워낙 예민한 신호가 흐르니까 이 인터 케이블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원 케이블과 떨어뜨려라.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면 최대한 평행으로 달리게는 하지 마라. 십자 모양으로 90도 모양으로 겹치게 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평행을 해서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무식하게 케이블 타이를 묶는 거는 절대 피해야 된다. 절대 피해야 예, 된다.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 그 여린 신호가 흐르는 신호선을 위해서, 신호선을 위해서. 인터 케이블을 위해서 절대 묶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린 네 번째 계명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은 이건 진짜 경험치인데요. 모든 오디오 기기의 문제의 8할은 80%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에 있어요. 하드웨어 쪽에. 예, 이거 왜 안 되지 그럴 때
막 찾아보고 탭 열어보고 세팅 고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체크할 거는 전원 스위치를 껐다 켜보고 네. 그리고 케이블하고 단자가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 이런 좀 기계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체크를 먼저 하시는 게 빠른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네. 이건 제 경험치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계명이었고요. 그다음에 6번째 계명은 음악 감상에도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황금 시간대요. 대부분 새벽을 노려라. 새벽이요? 네. 오, 새벽. 왜냐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 전기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쪽 집 냉장고도 들렸다가 저쪽 집 TV도 들렸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버리는. 네. 오늘 저녁 때 이제 월드컵 예선을 하는데요. 이게 8시인가 하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각 가정을 도는 전기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질 좋은 전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안 쓸 때. 이게 주로 새벽 시간대잖아요. 네. 새벽 시간대 보다 깨끗한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다 더 고품질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작은 볼륨으로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음악 감상에는 새벽이 황금 시간대다. 와우. 이 시간대를 노려라. 이게 6번째 계명이었고요. 그다음에 7번째, 8번째는 구매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디오를 사기 위해서 살 때 꼭 지켜야 될 준칙 2가지. 준칙 2가지. 네, 첫 번째는 브랜드 시그니처가 있는 제품을 골라야 돼요. 아, 시그니처 제품이 있는 네. 그런 브랜드에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카본 유닛으로 유명한 브랜드면 당연히 카본 유닛을 쓴 스피커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통 엔트리면은 카본으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구매 원칙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벗어난다. 아. 카본으로 유명한 브랜드라면 당연히 카본을 쓴 제품을 골라라. 이게 이제 7번째 계명이고요. 8번째 계명, 그러니까 구매 요령 2번째는 뭐냐면은 향후 확장성을 염두에 둬라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TV랑 연결할 일이 없어. 나 TV도 없는데. 그래서 HDMI, ARC 단자 나 그거 상관없다니까. 되는데 이러고 있죠. 예, 하지만 내년에 좋은 TV가 생길 수도 있고 장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좋게 산 앰프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질이 좀 떨어지는 거는 참을 수가 있어도 아예 연결 자체가 안 되는 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활용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쓰더라도 지금 필요 없어 보이더라도 향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어떤 단자라든지 네. 이런 인터페이스를 꼼꼼히 살펴보시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8번째 계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9번째 계명은 액세서리는 액세서리일 뿐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액세서리가 소스기기나 앰프나 스피커에 비해서 싸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있어요. 10만 원만 들여도 소리가 달라지네? 50만 원만 들여도 소리가 달라지네? 그래갖고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무슨 아이솔레이터, 음향판 막 이런 걸 사시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원칙은 메인부터 먼저 좋은 거를 장만하시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스기기나 앰프, 스피커를 착실하게 저축을 하신 다음에 요 시스템부터 먼저 갖추신 다음에 액세서리로 넘어가시기를 제 경험상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로. 예. 네. 그러니까 액세서리는 액세서리일 뿐이다. 일뿐이다. 그리고 10번째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땐 되게 중요한 건데요. 새 기기를 구매한 다음에 처음 듣는 음악은 절대 틀지 마시라. 처음 오디오 기기를 사면은 기존 거보다 좋은 걸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듣던 음악이 더 잘 들리고 네. 뭐 저음도 더 많이 나오고 힘도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갖고 막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상한 곡을 처음 듣는 이상한 곡을 재생을 하면은 그게 녹음이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맷이 좀 열화가 된 걸 수도 있고 그 안 좋은 게 나오면은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그 불안감, 상실감, 기껏 돈 주고 샀는데 네. 이것밖에 안 돼. 그럼 거기서부터 고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일주일 동안 새 오디오 기기 구매한 다음에는 익숙한 곡 위주로 들어라. 네, 괜히 낯선 음악 이건 어떻게 들릴까 했는데 그게 녹음이 잘못된 음원이 걸리면은 정말 속 많이 상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한 곡 위주로 그 레퍼토리를 확장을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도움이 너무 많이 되고요. 이렇게 다 주셔도 되나요? 또 이 20개명이 또 있으니까요. 더 또, 있나요? 네, 또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김표님과 함께하는 오디오 가이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